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제 다른 짐은 다 옮겼고요. 이 컴퓨터만 옮기면 되겠네요. 네, 컴퓨터는 저기 텔레비전 옆에 놓아주세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너무 가깝게 두면 안 좋을 텐데요. 2번. 손님, 모두 45,000원입니다. 오늘 음식은 어떠셨어요? 네,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제 입에 잘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영수증 받으세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3번.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7%가 가족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20%가 집에서 주로 TV를 보면서 쉰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대답이 13%, 등산이나 낚시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대답이 10%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계획을 잘 세워서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일주일 전에 친구와 싸웠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요. 5번. 이번 연휴에 경주에 간다면서요? 네,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런데 경주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6번.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사줄 테니까. 난 아무거나 다 잘 먹잖아. 그런데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7번.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주말이라서 차가 많더라고요. 하도 길이 막혀서 일찍 오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늦으니까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했잖아요. 8번. 여보세요? 여기 부동산인데요. 찾으시던 방이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손님이 원하시던 대로 방이 아주 깨끗하고 밝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방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싼데요. 월세를 좀 깎을 수는 없나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먼저 여기 신청서 받으시고 신분증을 좀 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은 복사하고 금방 돌려드리겠습니다. 새 신용카드를 받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아니요.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10번. 저 실례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 역사박물관이요? 글쎄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이 근처는 잘 모르는데. 잠깐만요. 저기에 주변 지역 안내도가 있네요. 네, 저도 봤는데 안내도를 봐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내도를 보면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일단 길을 건너서 가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근처에 가서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1번.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다면서? 어땠어? 지금 제주도는 날씨도 아주 좋을 텐데. 어디를 구경했어? 숙박은 어디에서 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아휴, 하나씩 차례대로 물어봐.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사진을 보면 되겠네. 이 휴대전화에 이번 제주도 여행의 추억이 다 들어있거든. 우와, 부럽다. 난 언제쯤 여유 있게 여행 한번 가보지? 휴일도 없이 공부해서 취직했더니 이제는 신입사원이라서 또 일이 많고. 힘내. 여행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안 그래? 12번.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불면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그럼 회사에 나와서 일할 때도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요즘 좀 힘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일에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 예민해질 때도 많아요. 그 정도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약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곧 퇴근 시간인데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가보세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우리 내일 아침부터 공원에서 같이 운동할래?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풀리기는 아직도 아침이나 밤에는 바람도 차갑고 많이 추운데. 난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따뜻해지면 할래.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몸에 안 좋아. 추울수록 더 적당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야지. 뉴스에서 들었는데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지 않대. 사실 아침에는 공기도 나쁘다고 하더라고. 14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2살의 주부인데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깐 생선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장뿐만 아니라 그 근처를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아들의 얼굴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25살의 청년이 돼 있을 아들을 꼭 찾고 싶습니다. 15번. 한 심리연구소에서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첫인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을 만난 지 평균 5초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16번. 이 사이트의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가입 조건은 없고 15세 이상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료는 매월 2만 원이지만 저희 사이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만 하셔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의 경우 우선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실 때 1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외국어 강좌 하나를 골라 처음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2만 원의 유료 회원이 되시면 쇼핑몰에서의 혜택은 물론 다양한 외국어 강좌들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여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생활비를 좀 더 아껴 써야겠어요.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외식을 좀 줄이면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외식을 줄여요? 아이들도 외식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외식비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생활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아끼다가 아이들이 크면 그때는 같이 외식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아마 우리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을걸요. 아휴, 알겠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줄이도록 해볼게요. 18번. 마트에 다녀오시나 봐요. 그런데 무슨 장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네, 이번 주말에 김치를 좀 담그려고요. 그냥 사다 먹으려다가 가족들도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더 좋아하고 해서 주말에 담그려고 해요. 아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파는 김치도 집에서 담근 것 못지않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조금씩 살 때에는 같은 양을 담가서 먹는 것보다 비용도 더 절약돼서 전 사다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9번. 경기도 다 끝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장에 남겨진 쓰레기를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쓰레기를요? 경기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경기장에 청소를 맡은 직원들이 따로 있지만 경기를 즐겁게 관람한 만큼 스스로 뒷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가면 좋잖아요. 사실은 경기를 관람하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꼭 자기가 치워야 하고요. 20번.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이나 푹 자야겠어. 요즘 계속 몸이 무겁고 또 하루 종일 피곤한 날도 많았거든. 그럼 잠만 자지 말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밖에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해봐. 현대인들의 피로감은 야외 활동이나 운동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물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그 다음날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된대. 그러니까 너도 주말 내내 잠만 자지 말고 적당한 야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어젯밤에 뉴스 봤어요?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던 남자가 죽었대요. 네, 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비행기를 오래 탈 때와 마찬가지로 PC방에서도 게임에 몰두해서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대요. 하여튼 이런 뉴스를 들으면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 탓이에요? 다 인간의 의지 문제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기만 해도 그런 사고는 없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젯밤에 뉴스 봤어요?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던 남자가 죽었대요. 네, 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비행기를 오래 탈 때와 마찬가지로 PC방에서도 게임에 몰두해서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대요. 하여튼 이런 뉴스를 들으면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달 탓이에요? 다 인간의 의지 문제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기만 해도 그런 사고는 없을 거예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에 다녀와서 이번 학기는 휴학 중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가게에서는 물건을 차에 싣고 배달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서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인상도 좋아 보이고 운전도 잘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에 다녀와서 이번 학기는 휴학 중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가게에서는 물건을 차에 싣고 배달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서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인상도 좋아 보이고 운전도 잘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올 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아파트 안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에 서울 지역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약 30%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 다른 주민들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주민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벼룩시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벼룩시장이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호기심에 한두 번 참여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도 될 뿐더러 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벼룩시장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 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아파트 안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에 서울 지역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약 30%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 다른 주민들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주민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벼룩시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벼룩시장이 처음에는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호기심에 한두 번 참여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도 될 뿐더러 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벼룩시장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어제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묻길래 진성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계속 얘기해봐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글쎄, 그게 엄마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남자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최고라느니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키는 커야 한다느니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성 씨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조건이 중요한가 봐요.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면 내가 직업도 바꾸고 키도 더 커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묻길래 진성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계속 얘기해봐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글쎄, 그게 엄마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남자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최고라느니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키는 커야 한다느니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성 씨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조건이 중요한가 봐요.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면 내가 직업도 바꾸고 키도 더 커야겠네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이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 이어서 극장용으로도 만들어져 개봉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 다큐멘터리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환경과 개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250일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저희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과 전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개발의 끝은 무엇인지 또 어디인지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해결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이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 이어서 극장용으로도 만들어져 개봉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이 다큐멘터리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환경과 개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250일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저희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과 전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개발의 끝은 무엇인지 또 어디인지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해결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고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구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물론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이상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그만두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도 한 조사 결과에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적성보다는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런 능력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게 좋은 거지.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직장을 구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물론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이상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그만두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도 한 조사 결과에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적성보다는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런 능력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게 좋은 거지.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흔히 명품이라고 하면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가의 물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명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이런 명품을 유난히 선호하는 사람들을 명품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명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 명품의 가치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 그 물건이 어떤 면에서 명품의 가치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채 지니고 다니는 과시용에 불과하다면 그 물건은 이미 명품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흔히 명품이라고 하면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가의 물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명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이런 명품을 유난히 선호하는 사람들을 명품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명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 명품의 가치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 그 물건이 어떤 면에서 명품의 가치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채 지니고 다니는 과시용에 불과하다면 그 물건은 이미 명품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의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의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기억력 저하나 가벼운 치매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치매란 기억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게 된 결과 뇌의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 등 일상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뇌가 담당해야 할 일을 디지털 기기들에 맡겨놓고 손만 움직이며 살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머리에서 기억이라는 걸 모두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기억력 저하나 가벼운 치매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치매란 기억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나치게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게 된 결과 뇌의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 등 일상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뇌가 담당해야 할 일을 디지털 기기들에 맡겨놓고 손만 움직이며 살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머리에서 기억이라는 걸 모두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복제 기술을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어쩌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충분히 누리되 그 부작용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물 복제 역시 큰 거부 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과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제 기술을 적용할 도덕적 기준이 올바로 마련되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건강을 되찾게 되겠지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마 그런 비윤리적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유전자를 인간에 맞도록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그럼 이제 복제 기술을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어쩌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충분히 누리되 그 부작용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물 복제 역시 큰 거부 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과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제 기술을 적용할 도덕적 기준이 올바로 마련되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건강을 되찾게 되겠지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마 그런 비윤리적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유전자를 인간에 맞도록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만큼 활짝 웃으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큰 반발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든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은 맡아놓은 셈이 아닐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웃음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만큼 활짝 웃으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큰 반발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든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은 맡아놓은 셈이 아닐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웃음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매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는 또 하나의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신체나 감각 장애가 있는 운동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서 패럴림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올림픽이 치러지면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여러 종목에서 올림픽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올림픽 이야기로 분위기가 고조되곤 합니다. 그에 반해 장애인 올림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기 일쑤이며 선수들이 경기에서 거둔 성적 역시 관심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단순히 힘과 기록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과 그 감동을 함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기는 경기, 메달을 따는 경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승리와 메달 그 이상의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매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는 또 하나의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신체나 감각 장애가 있는 운동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서 패럴림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올림픽이 치러지면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여러 종목에서 올림픽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올림픽 이야기로 분위기가 고조되곤 합니다. 그에 반해 장애인 올림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기 일쑤이며 선수들이 경기에서 거둔 성적 역시 관심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단순히 힘과 기록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과 그 감동을 함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기는 경기, 메달을 따는 경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승리와 메달 그 이상의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32만 커플이 결혼, 12만 커플이 이혼하여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이혼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결혼 5년 미만의 이혼율도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생활고, 고부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이라고 하며 흔한 이혼 사유인 성격 차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문화, 의식,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부 문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의 경우 남편의 멋진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연애 시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지나쳐서 결혼 후 연애 시절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습관에 실망하게 되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신혼여행을 온 많은 부부 중 일주일에 두세 쌍 정도가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것인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 신혼여행, 주택 구입 등 많은 문제로 갈등하다가 결국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와 이념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급증도 그 한 증거가 될 텐데요. 가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가족의 가치 회복이 시급한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32만 커플이 결혼, 12만 커플이 이혼하여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이혼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결혼 5년 미만의 이혼율도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생활고, 고부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이라고 하며 흔한 이혼 사유인 성격 차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문화, 의식,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부 문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의 경우 남편의 멋진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연애 시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지나쳐서 결혼 후 연애 시절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습관에 실망하게 되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신혼여행을 온 많은 부부 중 일주일에 두세 쌍 정도가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것인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 신혼여행, 주택 구입 등 많은 문제로 갈등하다가 결국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헤어지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와 이념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급증도 그 한 증거가 될 텐데요. 가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가족의 가치 회복이 시급한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흔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상이 강하게 남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일까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극적인 문구나 화면을 많이 제공하면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광고의 원래 기능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잘하지 못하는 광고는 좋은 광고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소비자가 그 광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래 기억되는 광고라고 해도 잘 만든 광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흔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상이 강하게 남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일까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극적인 문구나 화면을 많이 제공하면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광고의 원래 기능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잘하지 못하는 광고는 좋은 광고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소비자가 그 광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래 기억되는 광고라고 해도 잘 만든 광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연예인들도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연예인들의 발언은 일반 사람들의 발언과는 다르게 여러 매체에 노출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각종 SNS를 통해 그러한 정치적 견해가 더욱더 멀리까지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공인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예인이 공인이면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공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연예인들도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연예인들의 발언은 일반 사람들의 발언과는 다르게 여러 매체에 노출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각종 SNS를 통해 그러한 정치적 견해가 더욱더 멀리까지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데 공인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예인이 공인이면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공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